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니언 믹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주문하고 나서 꽤 오랜만에 받게 된 제품을 하나 언박싱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것을 위한 제품인지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제품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25인치 디스켓이에요. 실제로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나이가 적어도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익숙하시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쪽에 보이는 디스켓이 2D 디스켓, 이쪽에 보이는 곳이 2HD 디스켓입니다. 디스켓의 밀도에 따라서 2D와 2H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이 디스켓을 읽기 위해선 예전에 사용되던 이런 5.25인치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5.25인치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 이제 NEC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거고 예전에 PC9801 계열에서 사용되었던 드라이브인데 일단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기 위해선 이 뒤에 있는 이런 플로피 단자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단자를 연결하기 위해선 이런 케이블이 필요하죠. 3.5인치 또는 하드디스크의 일반적인 ID와는 다르게 이제 5.25인치는 이런 소켓 타입의 커넥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 세대 PC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플로피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는 메인 보드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보드에는 이런 기능이 달려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3.5인치 같은 경우는 USB로 제공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3.5인치에서 USB 1.0, 1.1 이렇게 넘어오면서 USB 드라이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식의 3.5인치를 USB로 쓰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나왔는데 5.25인치는 그런 장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5.25인치 드라이브를 USB로 연결을 해서 PC에 사용할 수 있는 크리오플럭스라는 장치를 언박싱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보시면 저도 처음 보기는 했었는데 위쪽에 점원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독일에서 날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 박스 안쪽에는 송장처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드라이브를 이제 5.2인치 드라이브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원부 커넥터 파워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로 이제 얘네가 준 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부에 이제 제가 별도로 주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드라이브를 얘네 메인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같이 패키지로 왔어요. 이 부분은 샘플러라고 하는데 한번 좀 열어볼게요. 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보드네요. 메인보드는 조금 있다가 비닐 포장을 한번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온 건데도 하리보 젤리를 같이 넣어줬네요. 이건 조금 생각보다 의외기는 했었는데, 요게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어댑터일 겁니다. 이 크리오플럭스에 들어가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일 거고, 아니네요. 크리오플럭스에 들어가는 전원을 바로 공급해 주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전원 공급 장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즘 이제 SATA 규격이 아닌 좀 옛날 하드 규격이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케이블은 이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220V로 맞춰서 보내준 듯 하고요. 한번 열어보죠. 메인보드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기지는 않았고, 뒤쪽에 이제 크리오플럭스라고 써져 있고요. 이쪽에는 USB 타입 A죠. USB 타입 A를 아니다. 타입 A가 아니라 이게 규격 이름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부분, 그리고
자체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구멍, 그리고 방금 전에 제공된 어댑터를 이쪽에다 꼽는 건가 보네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어댑터 관련된 구멍,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JTAG라고 해서 디버깅 할 때 쓸 수 있는 소켓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정확하게 명칭이 없기는 한데 이제 뒤쪽에는 별다르게 이제 JTAG인지 뭔지 표시는 없지만 여기 옆쪽에 있네요. 아마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건데 요 옆에 JTAG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에는 이렇게 소켓들이 이제 딥 스위치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케이블을 꽂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은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냐면 아마도 어댑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그리고 제공된 플로피 케이블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꼽은 다음에 이 연결된 플로피 케이블을 보죠. 이게 반대로 꼽으면은 조금 안 들어가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공된 걸로는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쪽에 원래는 이렇게 가이드로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서 안 꼽혀야지 정상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원래 케이블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원래 케이블하고 방향이 이 붉은색이 1번이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이쪽에 이제 두 칸 들어가고 있는 홈이 이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하나, 두 개 다음에 홈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다음에도 홈이 별다르게 없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아마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제품이 도착한 김에 찍는 언박싱 영상이고, 실제로 플로피 드라이브를 더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플로피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이 크리오플럭스를 만든 곳에서 이거를 한국으로 발송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발송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제가 그럼 뭐 영국 주소가 필요하냐 어디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좀 대응을 해준 게 아닌가. 그래도 뭐 나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퀵스타트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어댑터는 필요하지 않네요. 보드가 얘네가 제공하는 이 어댑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을 해서 플로피 드라이브에 꼽아라 라는 걸로 이렇게 제공하면 되니까 이 자체가 크게 어댑터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거는 저도 좀 의외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그리고 아미가 OS4에서 USB를 지원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4개 정도 OS에서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오픈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해서 LPT하고 컴이면은 프린터 포트 또는 일반 시리얼 디바이스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윈도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오늘 막 제품을 받아서 열어본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리뷰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크리오플럭스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USB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이 2D 디스켓이 있잖아요. 이 2D 디스켓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애플2E 또는 이제 애플2 플래티넘, 그리고 이제 애플2 GS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외장형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들은 조금 PC 쪽에서 옛날 PC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속도 제어나 이런 것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 보드를 통해서,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애플이나 옛날 장치들의 세밀한 드라이브 자체의 모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구매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국내에서 쓰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 언박싱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